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인용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건은 우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춘천사무소에 계시는 강대규 변호사님이 이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살펴볼 것들이 좀 있긴 하죠. 네, 이제 승소라고 하는데 카된 부분이 있다라 그래서 뭐 이게 완승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통상 소송에서 승소라고 하면은 인용되면은 청구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승소라고 하고 기각되면은 패소라고 하게 되는데 각하는 인용된 부분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패소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요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방으로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을 상대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에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아니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를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민의힘을 상대방으로 가처분 진행할 부분은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이 각하가 된 거지, 사실 알맹이로 보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양쪽에 대해서 다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니까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서 빠진 거지 뭐 그 부분을 패소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렇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부분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대로 재판이 끝나게 된 거죠. 요 가처분 사건은. 네. 그러면은 이게 인용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ARS 방식으로 한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건가요? 재판부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실체적 하자는 있다라고 했는데 절차적 하자 부분에서 쟁점이 된 거는 과연 이 상임정국위를 소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소집이 맞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실제 뭐 소집을 할 때 원래는 최고위 의결로 소집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막 사퇴를 하는 바람에 줄줄이 사퇴하는 바람에 소집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마련되지 않자 상임정국이 54명 중 제적위원 54명 중 20명이 소집을 하자 해서 소집을 하게 됐고 이것은 그 당원이 정하고 있는 4분의 1 숫자를 넘어서기 때문에 54명 중 20명이니까 적어도 이 상임정국위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라고 본 거죠. 또 ARS로 의사를 확인했다라는 측면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ARS로 정당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 것은 매우 많기 때문에 역시 절차적 하자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인용이 된 건지 궁금해요.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사실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비대위가 발족을 해야 되고 비대위가 발족을 하려면 적어도 당원상으로는 당대표의 권리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 권리는 아니죠.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행사가 정지된 거였지 축출된 거 완전히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고위 기능 상실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는데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실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가지고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일견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구성이라는 요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퇴를 하고 한마디로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인 것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요건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비대위가 발족을 하려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원회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하자. 비상 상황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하자 있는 비대위 선출이고 그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는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도 아닌데 자기네가 비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상 상황이라면서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 지도부를 내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준석 당대표도 말 그대로 당원의 총회의에서 선출된 당대표고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일정 부분 지금 당원권 행사가 정지됐지만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 판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누가 깬 거예요? 당원들이 총회의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일부 이 비상 상황을 주도한 당 지도부가 당원들이 총의를 억누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행사했다라고 보고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당대표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이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적어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직무를 대신 행사하는 건데 비대위원장이 뽑혔다는 거는 차기 지도부, 이준석 체제는 완전히 끝났고 그 다음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실체적 하자가 있는 비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 행사가 완전히 침해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원칙,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원칙,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한 당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위 구성이라고 본 것 같아요.